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치과 임플란트와 유전학, 이 둘의 어떤 흥미로운 관계를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그리스 테살로니키 아리스토텔레스 대학 연구팀의 2025년 개인 맞춤 의학 저널 논문인데요. 이게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임플란트 주위염이라는 염증 질환 위험과 관련 있는지 그걸 본 연구예요. 임플란트 하셨거나 고려 중인 분들께는 특히 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우선 임플란트 주위염이 뭔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임플란트 주변 조직에 염증이 생겨서 점차 뼈가 소실되는 질환이잖아요. 임플란트 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죠. 연구진은 이 염증 과정에서 MMP8이라는 효소, 정확히는 이 효소의 유전자 변이에 주목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MMP8 효소는 특히 콜라겐을 분해하는데요. 콜라겐은 잇몸이나 뼈의 주요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효소가 너무 활발해지면 임플란트 주변 조직이 파괴될 수 있는 거죠. 연구에서는 이 MMP8 유전자의 특정 다형성, 그러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유전자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세 가지, 마이너스 799CT, 마이너스 381AG, 플러스 17CG를 봤어요. 이게 임플란트 주위염 발병이나 아니면 탐침 깊이, 출혈 같은 임상 지표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한 겁니다. 연구는 총 120명으로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95명의 타액 샘플의 DNA를 분석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뭐였나요? 가장 중요했던 발견은 그 마이너스 799 CT 다형성이었어요. 여기서 T 대립 유전자, 그러니까 T 타입을 가진 분들이 C 타입만 가진 분들에 비해서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진단될 확률이 약 3배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교차비가 3.04였고 P값이라고 하는 우연일 확률은 0.010, 즉 1% 수준이었죠. 이건 상당히 유의미한 연관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3배나요? 그건 정말 상당한데요. 그럼 그 T 대립 유전자를 가진 분들이 실제로 임상적인 지표, 그러니까 염증 상태도 더 안 좋았나요? 예를 들면 잇몸 주머니 깊이나 피나는 정도 같은 거요. 그 부분이 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말씀하신 임상 지표들, 그러니까 평균 탐침 깊이 PAD, 임상 부착 수준 CAL, 탐침 시출혈 BOP 같은 것들을 보면요. T 대립 유전자를 가진 그룹에서 평균 수치가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아주 명확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인이 병이 생길 가능성은 확실히 높이지만 일단 병이 생겼을 때 그게 얼마나 심각해질지는 평소 구강 위생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전신 건강 상태 같은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유전적 소인이 발병 위험에는 영향을 주지만 임상적인 심각도에는 환경적인 요인이나 다른 개인적인 요인들이 같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다른 두 다형성 마이너스 810AG와 플러스 17CG는 이번 연구 대상자들 대부분이 같은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어서요. 임플란트 주위염과의 뚜렷한 연관성을 찾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너스 799T 다형성, 특히 T 대립 유전자는 제가 알기로 예전에도 일반적인 잇몸병, 그러니까 치주염이나 아니면 임플란트 초기 실패와 관련 있다는 연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었죠. 이번 연구는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해당 유전자 변이가 임플란트 하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난 뒤에 생기는 만성적인 염증, 즉 임플란트 주위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적 요인이 임플란트 관련 문제에 여러 단계에 걸쳐서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시사하는 거죠.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연구는 MMP8 유전자의 마이너스 790CT 다형성, 특히 그 T 대립 유전자가 임플란트 주위염 발병 위험을 높이는 어떤 유전적 표지자가 될 수 있다는 꽤 강력한 증거를 보여준 거네요.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미하진 않았지만 임상 지표가 나빠지는 경향성도 어느 정도 관찰됐고요. 네, 그쵸. 이게 앞으로는 어쩌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임플란트 주위염 고위험군을 미리 식별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좀 더 자주 검진을 받게 한다든지 특별한 예방관리를 제공하는 그런 맞춤형 전략을 개발할 수도 있겠죠. 또 그 활성 MMP8, AMMP8 수치를 측정하는 현장 진단 키트 같은 것들의 활용 가능성도 좀 더 뒷받침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연구의 한계점도 인지해야 합니다. 표본 크기가 아주 크진 않았고 단면 연구 설계라는 점 같은 것들이요.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하긴 하죠.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자신의 유전적 소인, 예를 들어 나는 임플란트 주위염에 조금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정보를 미리 알게 된다면 임플란트 관리나 장기적인 유지 계획에 어떤 변화를 주실 것 같으신가요? 개인의 유전 정보가 미래의 치과 치료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